자, 122쪽 체크. 4단원입니다.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여 읽기. 이거는 일종의 토론과 같은 건데, 동일한 주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며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입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스캔을 약간 다른 친구 걸로 해갖고 이런 게 쓰여 있어요. 여튼 이게 이제 찬반 토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점이란 글쓴이가 글에서 다루는 화제에 대해서 갖는 기본적인 태도나 방향, 처지를 말하고, 그러니까 찬성, 반대 또는 이쪽 저쪽도 아닌 게 있겠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글쓴이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은 일단 제목으로 알 수 있고, 제목 자체에 글쓴이 생각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앞부분에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이제 한편의 글에서 글쓴이 관점은 한결같이 유지되는데, 앞부분에서 파악을 하면 뒷부분을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문장의 중심 문장을 찾아서 정리하면 좋고요. 전체 내용을 요약해보고, 그 다음에 관점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글의 내용을 토대로 짐작을 해야 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글의 형식에 따라서 주장하는 글, 광고문 이런 게 있는데, 주장하는 글이나 광고문 둘 다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광고는 물건을 설득하는 거지, 제품이, 그치?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은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장하는 글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고, 광고문은 시각 이미지로 짧은 문구와 함께 객관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작용을 거치지 않아야 물건을 바로 살 거 아니야, 그죠?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비교하며 읽으면은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많이 알 수 있고,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화제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고, 글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세우는 데도 도움을 줄 거예요. 오른쪽 문제는 이따 한번 풀어보고 옆으로 바로 갈게요. 이 4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관점은 이치 권리의 법제화라는 거고, 법제화는 이제 법으로 제도로 정해놨다 이런 거고, 시급하다, 절박하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거지. 주장하는 글이 갈래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시사적이야, 뭘 알려준다는 거야. 논증적은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주제가 빨리 이치 권리가 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주장과 근거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의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법제화로 하자, 이런 주제라고 합니다. 처음에 가 문단을 볼게요. EU, 유럽연합은 2018년 5월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였다. 이 법에는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뭐라고?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 이게 지금 저기서 말하고 있는 이치 권리겠죠. 포함하고 있는데, 그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치 권리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예시겠죠. 구체적인 예. 여기서는 예시로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정보는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이치 권리에 대한 말이야. 이치 권리의 지금 뜻이 여기 있어요.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권리. 이게 이치 권리의 법률적 정의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제화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건 실제로 막 진짜 목청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의견이나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치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아래쪽에 다룰 거기 때문에 이제 본론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핵심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치권리의 뜻이 나와 있었고 법제에 관한 관점이 이 지금 글쓴이는 빨리 해야 된다. 몫을 커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법제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 다음에 나문단. 그럼 왜 해야 되냐? 첫째, 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노출이 많이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개인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공간에 개인에 관한 각종 정보, 개인에 관한 각종 정보가 있어요. 뭐 어디에 사는지도 알 수 있고 직업, 연령, 그죠? 그런데 개인 정보에 허위 사실이 더해져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도 있고 악의로 타인의 정보를 알아내서 퍼뜨리는 이른바 신상털기가 일어나기도 한대요. 자, 지금 여기서는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넘쳐나는데 그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상황은 뭘 하고 있다? 허위 사실이 더 많이 생산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신상털기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심각한 사생활 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일을 겪은 사람은 사회생활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둘째, 이치권리의 법제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이거 말 뜻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개인 스스로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또 공개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말의 뜻이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하는 거지, 내 정보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서 넘어가자. 이 권리는 들어갈게요. 이 권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하고 이 기본권은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하다. 인터넷 이용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이치 권리를 법제화한다면 개인은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는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삭제하거나 또는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행사하는 방법이 어떻다고? 이걸 행사하는 방법은 스스로 자기가 삭제하거나 또는 두 번째 어떻게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셋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 이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인터넷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해당 정보에 해당하는 거는 당연히 어떤 정보, 이런 걸 침해하는 정보, 명예훼손의 정보 이런 거.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 때문에 사생활에 침해되었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뭐 해야만? 증명해야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제한적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즉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싶어도 그 정보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삭제 이게 한계점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법의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2 볼게요. 이치 권리의 법제화를 주장한 근거는 인터넷에서 개인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환경이고 이치 권리의 법제화로 개인의 정보 무슨 결정권?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고 결정권이에요, 글씨가. 이치 권리를 충분히 지금 법만으로는 보장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그걸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우리나라 법은 조금 한계점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법제화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라는 게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라는 게 당연히 인터넷 환경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인터넷 환경을 말을 하는 것이고,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치권리를 법제화해가지고 사생활 침해를 막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해요. 자, 이것까지는 바로 위에서 본론에서 나온 내용을 한 번 더 요약 정리하고 있죠.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핵심 주장이 뭐라고? 빨리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른쪽 문제 이따 풀어보시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대에 대한 생각이겠지. 그래서 이치권리의 법제화는 좀 신중하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그리고 법제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고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주장과 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만한 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문단 볼게요. 2014년 5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한 재판에서 이치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4년에 5월 달에 유럽의 사법재판소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일단 유럽에서도 이런 거를 많은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치권리가 뭐길래 이거를 인정하지? 그죠?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사를 발견하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에 해당 기사가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했는데 법원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였대. 그래서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많은 국가에서 이치권리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 판결이 이러한 이치권리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한 계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치권리의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치권리를 법제화하면 다음과 같은 뭐가 있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본론에서 다룰 내용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룰 내용. 문제점을 얘기하겠지.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치권리를 법제화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니까 일단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알 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정보가 충분히 있어야 현명한 판단을 합리적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 정치인을 뽑기 위해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후보자가 이치권리를 들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해 그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사라져서 삭제된다면 국민들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려워 그 후보가 정치인으로 선출되기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 정치인을 예를 든 것은 정치인 같은 사람 우리가 공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보가 좀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치권리 때문에 이게 삭제되어 가지고 만약에 그 정보가 충분히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즉 이치권리가 악용되는 사례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현명한 판단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거야. 둘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주장 따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표현의 자유래요. 표현의 자유 뜻이 나와 있고, 민주주의에서 필수 불가결의 기본권, 얘도 기본권인데, 예를 들어 또 예시를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어 민호가 친구인 정수를 평가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자신의 누리 소통망 SNS에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 민수라는 친구는 자기 친구인 정수를
이거 어쨌든 표현의 자유라는 거지. 평가한 거를 SNS에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자. 넘겼습니다. 뒤로 갈게요. 근데 이제 이치 권리를 만약에 법제화를 하면 정수는 민호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게시물 올린 민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리로 하면 이 권리 때문에, 이치 권리 때문에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치 권리를 법제화하면 그 법의 적용 범위가 혼란이 될 수 있다. 뭐가? 적용 범위가. 같은 정보에 관해 어떤 사람은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보고 해당 정보를 함부로 삭제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사람은 해당 정보를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보아 이치 권리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적용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릴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공적인 영역이면 함부로 삭제하기 힘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적 개인적인 영역이면 삭제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범위에 대해서 이것인지죠. 그죠? 그래서 공무원과 같은 공인이 누군가와 식사를 했다는 정보는 과연 공적 정보일까 사적 정보일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렇듯 이치 권리를 법제화하면 어디까지를 개인 정보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란. 그래서 이 어디까지라는 게 어쨌든 법의 적용 범위를 말하는 거죠. 이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치 권리 법제화를 반대하는 근거는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이치 권리를 법제화하면 그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 중에서 정치인이 자신의 권리를 삭제를 해버리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또 민호가 친구를 평가한 내용에서 친구가 민호한테 삭제해달라고 하면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여기에 얽혀있는 권리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이치 권리를 법제화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라는 식으로 결론 부분에는 항상 보통 일반적으로 뭘 한다고? 본론에서 앞에서 나온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치 권리를 성급하게 법제화하려 하지 말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이 사회적 통념을 고려하여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대더라고. 이런 인터넷 검색 서비스 분야의 기업, 예를 들어 구글,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사회적 통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을 고려해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너희가 만들어서 시행을 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검색은 너희 업체 담당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국가적으로 뭔가를 하는 건 좀 천천히 하고 일단 인터넷 검색 서비스에서, 그러니까 이건 기업에서 하자. 기업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가 문제 좀 풀어보시고요. 여기 앞부터. 그죠? 그리고 소단원 마무리 뒤로 잠깐 가서 빈칸 한번 정리를 해보자. 오른쪽 보시면 이제 이치 권리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거랑 신중해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둘 다 주장하는 글이었고 제재는 이치 권리의 법제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시급하다는 것은 이치 권리의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었고, 그다음 이치가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도 이제 기업에서 좀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아래쪽으로 가서 여기 안 했구나. 이치 권리를 법제화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자 이거였죠. 얘는 이제 당연히 긍정적 관점이고 빨리 하자라는 쪽이니까 오른쪽 두 번째 나는 부정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거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 관점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 부정적 입장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고 빨리 해야 되는 배경 이유는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노출되고 이걸 하면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할 수 있고 현행 법으로는 좀 부족하다. 근데 이제 이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치 권리를 법제화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이치 권리 법제화하면 뭐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글 쓴 거 뭐 다 삭제하라 그러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법의 적용 범위가 이게 뭐 공적인 건지 사적인 건지 이거 어떻게 뭘로 판단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러한 법들은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좀 풀어보고요. 얘들아 너희가 풀고 채점 오답을 하고 여기 뒤로 가서 이렇게까지 완료하시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